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가 칭찬 메시지를 예.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예. 의원님을 찾아왔습니다. 예.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예, 궁금합니다. 예. 자,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윤관석 의원입니다. 우리 윤창현 의원님 반갑습니다. 금융 쪽, 경제 쪽의 전문가죠. 금융연구원장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또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활발하게 많은 입법 활동 또 정책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윤창현 의원님 최근엔 또 비대위원으로서 고향인 대전에 동구의 당협위원장으로 되셨다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잘 당협위원장 맡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지역활동과 함께 병행해서 지역 주민과 또 우리 국회에서의 경제, 금융 전문가로서의 왕성한 활동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윤관석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저를 칭찬 릴레이에 출연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또 위원회를 옮기셔갖고 계속 위원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에서 일하시든지 참 합리적으로 온화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좋은 위원장님으로서의 활동을 아주 크게 성과를 내시기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윤관석 의원이 금융시장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윤창현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좀 축하드릴 일이 있어요. 예. 말씀을 윤 의원님께서 좀 해주셨지만 예. 대전 동구에 그 당협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뭐 네. 어려운 또 그런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네. 당의 여러 가지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됐다는 그런 결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이 고향이시라서 이전부터 대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뭐 사실 이제 그 지역에 가면은 이제 저처럼 지역에서 자라서 열심히 거기서 있다가 이제 밖에 다른 곳으로 가서 뭐 서울 같은 데로 와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이제 또 봉사를 하러 내려가는 그런 그 분들한테 출향 인사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네. 출향 인사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뭐 봉사라는 것이 이제 뭐 다양한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보육원 같은 데 가서 뭐 봉사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가 잘 되게 여러 가지 그 정책을 갖다가 입안하고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고 이런 것도 또 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대전 특히 동구가 어떤 니즈가 있는가, 어떤 그 경제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많이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정책들, 또 입법 과제들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나씩 구체화시키면서 동구의 발전 또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예. 봉사활동을 해오셨는데 예. 정치적으로 입문을 좀 하시게 된 그 계기가 있으십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치 쪽에 입문하게 된 걸 이제 교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금융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금융연구원 원장도 제가 또 했었고 또 공적 자금을 회수하는 공적자금 관리위원장도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시민단체 활동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회 참여적인 그런 활동들을 좀 하다 보니까 여의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 참여 활동의 어떤 그 제일 정점에 있는 여의도에서의 활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또 좋은 평가를 받아서 2020년에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 이후로도 좀 전문성을 살려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오니까 이제
옵티머스, 라임 이런 그 펀드 사태가 터지더라고요.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이제 금융 쪽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잘 이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도 또 여러 가지 또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역할도 했었고, 그래서 그 금융과 관련해서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 금융 전문가가 계시다는 게 아마 국민들에게 굉장히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자, 저희가 그래서 법안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예, 준비를 예. 했는데 예. 그 이전에 저희가 VCR을 준비했습니다. 어, 함께 예, 보시고 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함께 보시죠. 예.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과 다르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미비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은 들어오는데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여러 논란만 생기는 것이죠. 자금 세탁, 돈 세탁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 있는 것이고, 우리가 투자자 보호를 하거나 또는 진입 규제라든가 영업 행위 규제, 소위 말해서 라이센스 받은 사람들이 뭔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 장치는 좀 미비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첫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인생을 위한 이런 정책 활동들을 이어갈 수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디지털 가상자산. 처음에는 많은 분들께서 좀 낯설어 하셨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또 특히 젊은이들께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그만큼 투자도 많이 하지만 손실도 많이 보고 또 많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의 필요성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1시간 강의라도 모자랄 네, 정도가 그렇죠. 될 수도 있지만 네. 예, 가상자산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많이들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데도 아직까지 법이 좀 네. 입법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예, 참 죄송스러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입법을 서두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투자자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 그 시장은 성장해 왔고, 재작년 2021년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대금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거래소 하나가 그 이익을 낸 게 2조 2천억 이익을 냈어요. 그 정도로 컸는데 법은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좀 계속 이게 미뤄져 와가지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하고 가상자산의 어떤 그 관리 주체 또 행정부의 조직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일단 담아서 가상자산 법을 거래법이죠. 거래법을 발의를 했고 아마 곧 이제 통과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거래법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좀 더 준비를 해서 2차 기본법 형태로 좀 더 법을 키워서 이제 좀 제대로 법안을 만들 생각을 2단계로 나눠서 큰 법을 하나 만드는 걸로 지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하루빨리 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예. 공신력 있는 그럼 제재가 좀 주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자, 또 금융 전문가시니까 예. 또 어떤 법안을 마련하셨는지 궁금한데 또 VCR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서라든지 증빙서류들이 좀 있어야지만이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현재는 병원에 가서 직접 소비자가 서류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이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2009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간소화를 하라고 권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여러 협의체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보험법 개정안을 올해는 저희들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전력을 다해서 저희들도 또 소비자 운동을 진행할 거거든요. 임청희 의원님께 큰 기대를 갖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 많은 국민들께서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 잘 몰라서도 그렇지만 좀 복잡해서 귀찮아서 그렇죠. 못 찾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그 실손보험 들어놓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은 후에 실손보험 청구를 할 때 그 무슨 뭐 진단서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서 뭐 사진을 찍던지 뭐 우편으로 그걸 직접 이제 그 보험회사에 갖다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게 워낙 귀찮고 좀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청구를. 좀 작은 돈이고 하면은. 근데 그게 모이면 크거든요. 보험회사가 미지급한 게 한 7천억이 넘습니다. 아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간소화를 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병원하고 이렇게 그 보험회사를 갖다가 온라인으로 잘 연결해가지고 환자께서 또 고객께서 내 서류 좀 전송해 주세요 하면은 병원에서 딱 치면은 그대로 자동으로 서류가 그 보험회사로 가고 보험회사에서 접수를 한 다음에 심사를 해서 뭐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이 뭐 며칠 후로에 그 저 사회자님의 말하자면 만일 고객이시라면 통장으로 그냥 입금이 되니까 며칠 있다 보면 10만 원 들어와 있는 거죠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이 아주 간소화시키는 그런 법입니다. 예. 그동안 뭐 말들은 많았지만 그게 과연 진짜 되어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법안 시행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더 주어져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말씀을 드리자면 좀 복잡한데 의사 선생님들께서 소위 비급여 항목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급여 항목에 관한 자료가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게 싫으신가 봐요. 예, 그걸 가지고 또 왜 이렇게 너 많이 받냐? 왜 이렇게 저기 좀 이상하게 하냐고 자꾸 또 뭐라고 그 잔소리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 자료가 축적되는 게 이제 좀 불안하니까 자꾸 이걸 반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법안에서는 이제 그 자료 축적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그러죠. 심평원이라는 데에서 이제 그 자료를 이제 보내는데 그 일종의 그 정보 고속도로죠. 그 온라인으로 정보가 흘러가는 것들을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이 심평원이라는 이 기관에서 그 자료를 축적하지 않도록 그 축적을 하고 분석하고 이러면 벌을 주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의사협회에서 그러면은 조금 낫겠네요 이런 정도는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발짝씩 좀 많이 나갔습니다 진도가.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엔터키 한번 치면은 일주일 있다가 자기 계좌로 그 급여가 입금이 되도록 하는 그거 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네. 21대 국회 뭐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나아갈 방향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연금 개혁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도 개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퇴직급여. 대부분 목돈으로 다 찾아가 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찾아가시고 나서 써버리고 나면 은퇴한 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굉장히 오래 사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 연금 개혁을 하면서 이 퇴직금 내지 퇴직급여를 평생연금으로 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같은 거를 주고 정책을 좀 보완을 하면 노후에 국민연금 말고도 또 예, 평생연금의 그 소스가 또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예, 이런 것들도 좀 빨리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금융 쪽에서 이 소위 실버 금융이죠. 예, 그래서 3층 구조, 저 공적연금, 기업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이 3층 구조가 잘 활용이 돼야 또 노후에 좀 더 풍족한 생활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후에 조금이라도 좀 더 풍족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 받지 않고 자립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그 정책과 세무 구조, 금융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그 부분을 집중을 해서 다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든 국민들께서 많은 그 의원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의 다음 주인공을 좀 추천해 주시죠. 예, 제가 그 추천할 분은 그 김종민 의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반갑습니다.